31도로 떨어져서 다시 냉동기, 응축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7도로 들어가서 31도로 나왔으니까 이 차이가 결국은 쿨링 레인지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쿨링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이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냉각탑의 그 성능은 좋다. 자, 오늘은 쿨링 레인지 그리고 쿨링 어프로치, 냉각 효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냉각탑을 실제로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냉각탑은 지금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생겼습니다. 지나가다가 도서관이라든지 기차역 그리고 곳곳에 관공서들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사진과 비슷한 타입의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갖고 한번 둘러보십시오. 금방 눈에 띌 것입니다. 그럼 이 냉각탑은 우리가 순행식 냉동기에서 냉각한 그 냉각수를 식혀주기 위해서 계속 순환하면서 냉각수를 공기와 열 교환을 통해서 수온을 떨어뜨려서 다시 냉동기에 넣어주면서 응축기의 열을 뺏어서 계속적으로 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냉각탑의 성능을 계산하기 위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문제에서 다음 그림 우측표가 있죠. 자, 위쪽은 냉각수가 들어와서 공기와 열 교환을 하면서 온도가 냉각 수온이 37도에서 31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매체인 이 공기는 우리가 보통 냉각탑에서는 공기의 습구 온도로 표현하게 됩니다. 공기의 습구 온도는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27도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 공기가 냉각수로부터 열을 받기 때문에 반대로 공기의 습구 온도는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냉각수온은 공기에 식으면서 증발하면서 증발열에 의해서 냉각수의 온도는 37도부터 31도로 떨어지는 것이고 공기의 온도는 27도에서 점점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냉각탑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입구 온도만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이것만 있어도 지금 우리가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쿨링 레인지라고 했죠. 쿨링 레인지의 정의는 자, 냉각탑의 개념도를 간단하게 보면 자, 팬이 있고 냉각 수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냉동기가 있겠죠. 리프리저레이터. 뭐 냉동기에 응축기도 있고 증발기도 있고 압축기도 있겠지만 하나로 표현을 하고 이 냉동기는 순행식 자, 순행식 응축기가 들어있는 냉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칠러죠. 이 칠러 내부에 있는 응축기에서 응축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냉각수가 들어갑니다. 그 냉각수가 들어가서 열을 교환하고 다시 자, 펌프에 의해서 어디로? 냉각탑으로 갑니다. 냉각탑으로 가서 물이 뿌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외부의 공기가 팬에 의해서 흡입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공기는 흡입되고 냉수는 냉각수조로 떨어지면서 공기와 열교환을 하면서 냉각수 온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하부에 받친 물은 다시 냉동기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개념도는 이렇고 냉각탑으로 들어오는 공기와 열교환을 통해서 냉각수 온도는 아까 인입이 얼마였죠? 37도였죠. 냉각수 온도 37도가 공기와 열교환을 통해서 증발하면서 증발할 때는 열을 흡수하죠. 그러면서 냉각수 온이 37도에서 얼마나 떨어졌죠? 31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31도로 떨어져서 다시 냉동기, 응축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7도로 들어가서 31도로 나왔으니까 이 차이가 결국은 쿨링 레인지가 되는 겁니다. 쿨링 레인지는 자, 식을 세어보게 되면 냉각탑 입구 수온 마이너스 출구 수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7 마이너스 31도가 되니까 얼마죠? 그 차이가 6도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의 정답은 6도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쿨링 어프로치는 뭐냐? 냉각수 출구 온도가 얼마였죠? 출구 온도가 31도였잖아요. 이 31도가 냉각탑으로 유입되는 입구 온도와의 그 차이를 우리는 쿨링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입구 공기 온도와 가능하면 온도 차이가 가까울수록 이 냉각탑의 성능은 좋아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냉각탑의 목적은 뭡니까? 냉각수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냉각수를 최대로 떨어뜨리려면 이 공기의 습구 온도가 됩니다.
이 냉각수를 최대한 열기관을 촘촘하게 해서 최대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온도가 27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로 떨어뜨릴 수 있을 때는 27도이지만 실질적으로 떨어진 건 31도죠. 그래서 그 냉각수 출구 온도와 그리고 입구 공기의 습구 온도의 차를 우리는 쿨링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이 쿨링 어프로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냉각탑의 그 성능은 좋다. 반대로 쿨링 어프로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냉각탑의 퍼포먼스,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거는 그 열교환이 더 잘 되게 촘촘하게 하면 할수록 쿨링 어프로치는 작아지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냉각탑 설비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 어프로치를 정해주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냉각수 출구 온도와 결국은 유입되는 공기의 습구 온도의 차이가 되겠죠. 그럼 쿨링 어프로치는 어떻게 된다? 냉각탑 출구 수온과 빼기 냉각탑으로 유입되는 입구 공기의 습구 온도입니다. 이 차이가 31도 마이너스 27도 그러면 그 차이가 4도씨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냉각 효율이라고 나와 있죠. 냉각 효율이 뭐냐? 그리고 단위는 뭘로 나타내라고 했죠? 이제 백분율인 퍼센트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냉각 효율은 냉각수 온도가 자, 여기서 37도로 31도로 나왔죠. 그러면 세로축을 온도로 잡아볼까요? 온도 그리고 자 가로축을 비거리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냉각탑 상부에서 하부로 냉각수가 떨어지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 냉각수 입구 온도를 요쪽 잡고 냉각수 출구 온도를 여기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냉각수가 37도로 들어가서 31도로 나온 거죠. 그리고 냉각탑으로 유입되는 입구 공기 온도는 습구 온도가 27도입니다. 27도고 자 나오는 온도는 임의로 냉각탑으로 방출되는 공기온은 큰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버려지는 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냉각수 입구 온도가 열교환이 최대로 되면 아까 어디까지 간다고 했죠? 이 37도가 27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서 자 이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온도가. 근데 지금 어디까지 간 거죠? 37도에서 31도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최대로 갈 수 있는 거는 37에서 27도 그 10도인데 실제로 자 냉각수가 떨어진 거는 31도까지 간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세워보면 됩니다. 요거만큼 분의 요거만큼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실제로는 냉각수 입구 온도에서 냉각탑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 요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실제로는 요까지 간 거니까 이거를 식으로 세워보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겠죠? 여기 냉각탑 입구 온도 마이너스 여기 냉각탑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습구 온도 분의 얼마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쿨링 레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37 마이너스 냉각탑 여기도 똑같이 입구 온도겠죠? 입구 온도 마이너스 냉각탑 출구 온도. 자 이렇게 되면 이거를 식으로 쓰게 되면 아래쪽은 37 마이너스 27이 되고 그리고 입구 온도는 37이고 그리고 출구 온도는 31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분의 얼마? 6이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냉각탑의 효율은 10분의 6 곱하기 100, 100분율로 따지면 60%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쿨링 레인지, 쿨링 어프로치, 그리고 냉각 효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